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늘의 스타나입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인증평가 설명회 및 이수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그 인증평가 추진 방향을 진행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제 사항이나 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월 22일 날 저희가 우수기관 선정 및 사례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500개 기관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관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동영상이나 자료들이 저희 KSK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기관이라든지 기존에 잘 운영하는 기관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기관 운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 품질 향상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희가 국제 포럼이 이제 12월 5일 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와 해외 이제 심사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 그리고 ILO, OECD에서도 오셔서 이 직업 훈련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앞으로 질 관리를 위해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응들이 지금 저희 심사평가에도 많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훈련 현장에서 시설이나 장비, 교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훈련 교강상만큼 중요한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 훈련 교강사의 중요성 그리고 처우 개선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심사평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10월달 정도에 통합심사하고 그런 설명회를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화 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업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산업체 수요라든지 현장의 수요에 맞는 과정들을 정부 지원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마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집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도 추가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 인프라라는 스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집체기관들에게도 제공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들도 많이 앞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 전문가들이라든지 직업훈련 전문가들이 주시는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 쪽에서는 제도 개편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면 여러분들께 온라인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중순에 다 받으셨죠? 저희가 인증평가 개편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견을 많이 주신 사항 중에 반영이 조금 현장에서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수령을 해서 오늘 이 추진 방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대전 지역 설명회를 했는데 주로 인증평가 끝나고 나서 조금 신규 기간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이수자 평가 부분이 내용들이 좀 많이 개편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기관들도 꼭 들으시면 어차피 신규로 진입하셔서 이수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수행을 해주셔야 다음 해 실적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으시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수자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인증평가 추진 방향인데요. 크게 보시면 그 기관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가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평가에 대한 내실화 부분,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 평가에 대한 반영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훈련 우수기관들 선정하는 체계가 바뀐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기존에는 이제 현장평가와 성과평가가 각각 75%가 넘으면 어떻게 보면 크게 부정이나 부실의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정되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75%가 넘더라도 공모제 방식으로 신청을 하셔서 사례 선정이 되셔야지만 우수기관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훈련기관 관리번호나 실시간인 직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셨던 실적 기관들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제가 맥락을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실시간인 직종이나 관리번호 부여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기관 가능성 평가 강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훈련 시장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부정부실 기관이 앞으로는 절대 직업훈련 시장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강력하게 퇴출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내실화 있게 해서 전체 직업훈련이 오해나 아니면은 훈련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 나갔던 거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이 검찰 성취 이력이 있으면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사전에 안내 나왔던 것 같이 지방관서에서 시정 지시 일자 이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감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관서에서 시정 지시 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인증평가 때 감점을 한다라는 부분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신용 수준이 낮은 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20점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전문가 검토나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신용 수준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인증 유예를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특히 뭐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본 잠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났을 때 한 번에 인증 유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결격 사유나 부적합하거나 부실한 사유가 있을 때 완전히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점 감점을 15점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가적 위탁 인정 제한은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이 정지되는 겁니다. 훈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 운영이 중단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과정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정가적 위탁 제한을 받는 그 즉시 실질적으로 인증유예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인증평가에 진입해서 신청을 한 기관일지라도 그 중간에라도 인증평가 결과가 나가기 전에 정가적 위탁 인정 제한이 있으면 당연히 인증유예 결과가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 내실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취업률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률을 따졌었고, 전직 2년 전에 수료한 어떤 취업률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점수에 10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내년도 2020년 평가부터는 고용유지 기간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료한 이후에 6개월 이내 취업한 자가 또 다시 182 정도의 6개월이겠죠? 그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잘 취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실적기관들은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통합심사에서 이미 고용 유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에 계속 참여가 불가했던 분들이 있으셨죠. 예컨대 임산부라든지 대학을 진학하는 자, 입대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취업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업시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그 모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승인된 사항만 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10월달에 통합심사 설명회를 드렸을 텐데 그때도 지방관서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평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고용관서에 승인이 되어 있으시면 취업률 산정에서 성과 창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수를 빼고 산정을 해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개설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개설을 그 사전 쿼터제가 이제 2018년도 10월달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사전 쿼터제로 인해서 개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설률을 점진적으로 인증평가에서 낮추고 21년도에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참 의아한 것은 저희가 3년치 그 성과평가에 대한 통계를 다 내봤어요. 앞서 저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나 고용유지나 여러 가지 중도 탈락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설률도 마찬가지로 65%에서 2018년도 65%에서 2019년도에는 77%로 12% 정도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훈련 시장의 의견 수렴을 거쳤더니 시장에서도 승인받은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개설률을 완전히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절반 정도의 의견을 주셨어요. 충실하게 운영하는 기관들에게는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4월 15일경에 심사평가 체제 개편 방안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인증평가에서는 개설률을 축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년도 인증평가에서는 개설률이 5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21년도에는 완전히 삭제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다만 이 개설률이 중요한 지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 심사에서 이 개설률 관리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표에서 빠졌다고 해서 과정 운영을 승인받았는데도 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이 과정 쪽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수자 평가가 기존의 저희 본지표 10점에서 15점으로 향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이수자 평가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거고 의무화를 시켜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15점으로 지금 100점이 상향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저희 인증평가 설명이 끝나고 이수자 평가 부분도 잘 들으셔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 획득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경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훈련 교광사 부분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훈련 시장에서 잘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안착을 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편을 좀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의견이 많으셨던 훈련 교광사 임금을 2020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자문을 많이 주셔서 21년도에 한 번 더 신청 어떤 그 검토를 거쳐서 21년도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것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20년도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입력했던 입력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잘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금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 사전 안내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DB값을 쓸 겁니다. 매년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 DB값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님들께서는 기관 운영하실 때 가능한 훈련 교광사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산재 어떤 처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21년도에 임금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반영되는 것은 뭐냐? 훈련 교광사 관련돼서는 교사 자격 비율을 지표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지표로 빼는 건 21년도에 완전히 별도 지표로 뺄 거고요. 중고에다가 저희가 넣습니다. 그래서 교사 그 자격 비율이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되시면 우대를 해드리는 쪽으로 했고, 우리 대학의 능력개발 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 교광사분들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보수교육을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때 또 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수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기관장님들께서는 훈련 교광사분들이 현장에서 수업하시고 행정 처리하신다고 많이 바쁘신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능력 향상이나 또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연수를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선정 체계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는 그 현장평가와 성과평가가 각각 75%가 넘으면 부정부실에 연루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무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선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죠? 그 요건이 이제 충족하시면 사례를 신청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평가를 받으시고 성과 평가가 각각 75점이 넘으시면 사례 선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나 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되시는 부분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기관 공모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우수기관 공모 자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가 각각 75%가 넘지 않으면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안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10점 미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우수기관 최종 선정일까지 여러 가지 지도 점검에 불이행하셨거나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기관은 신청에 불과하십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증평가 유예 이력이 있으신 기관은 우수기관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4,500개, 4,6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수기관 숫자가 585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감사원이라든지 국회 이런 쪽에서도 우수기관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 내실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수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할 뿐더러 우수기관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R진에 들어가 보시면 우수기관들은 다 상위의 배너로서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방간소에 저희가 포스터라든지 공문 시행을 통해서 훈련생을 상담할 때도 우수기관들을 많이 선정하실 수 있도록 훈련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수기관에 대한 관리는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점진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기준들도 내실화된다는 점도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 관리본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 강화됩니다. 사전에는 지방관서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시설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직능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이렇게 나눠서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바로 관리번호 부여를 하셨었고 201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번호 통합하는 작업들도 한번 했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일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기관 인증 유예를 받거나 부정부실로 완전 전체 과정이 위탁 제한이 되셔서 퇴출돼야 되는 기간인데 새로운 사업장, 새로운 시설 이런 걸로 다시 또 이렇게 설립해서 진입을 하시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장벽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 저희 심평원에서 관리번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방관서와 함께 현장을 나가서 충분히 이 기관이 진입 가능한 기관인지를 판단을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기관 실시간 집중에 대한 승인을 좀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시 신청제로 되어 있었고 지체 심사센터에서 서면적으로만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 요양기관하고 간호조무사기관은 같은 그 시설에서 운영이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면 검토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다 취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실시간인 직종을 부여할 때도 당초에 시설 지정을 받을 때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셨는데 실제 인증평가를 나가보거나 현장을 나가봤을 때 미비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항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간인 직종에 대해서도 인증평가에서 필요하다면 현장 검증을 거쳐서 추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규 기관들 중심으로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할 건데 기존 기관들도 1년에 2번 정도
통합심사 전에 실시간 직종을 추가했을 수 있도록 기간을 추진해 드릴 겁니다. 그때 반드시 실시간 직종을 추가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컨대 4차 산업이라든지 신기술 산업, 기업 맞춤 이런 특화 사업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운영하지 않으셨던 직종을 추가해야 될 사유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는 좀 유연성 있게 실시간의 직종을 또 추가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예정인데 큰 맥락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실시간의 직종을 신청하실 수 있다. 그게 가장 바뀐 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인증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내됐던 것과 같이 21년도에는 신규 기간을 우선적으로 과정심사와 인증평가를 통합해서 한 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신규 기간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실적 보유 기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훈련기간 인증평가 및 가정 이용기간에 대해서 일원화를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간 인증기간과 가정 유효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 인증이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 운영이 가능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과정기간과 인증기간을 같이 동일하게 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률 상정 방식을 좀 개편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국민내일병 카드라고 지금 다 들어보셨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자와 재직자의 훈련생이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국민내일병 카드를 하나를 발급을 받아서 실업자 과정이나 재직자 과정에 양쪽 다 이렇게 유연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자분들이 재직자 과정을 만약에 참여를 하셨다면 그게 지금 저희 공고 나가는 대로 보시면 40시간 이상 되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다면 그분이 실제 취업을 했다면 재직자 과정에 참여했지만 실업자 성과에 반영해 드릴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련 직종 취업률 이 부분도 앞으로 21년부터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훈련은 인정을 받으셨는데 음식 조리에 대한 어떤 서비스업에 가셔서 서빙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사실 훈련의 성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직종 취업률도 봐서 이 부분을 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평가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훈련 교강사 임금을 20년도 인증평가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는 21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21년에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력해주시는 입력값을 좀 정확히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나 통계를 낸 다음에 21년도에 좀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입력값을 정확히 좀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훈련 교감사의 처우 개선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사대보험 가입이라든지 산재보험 DB 처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나중에 심사평가 때 불이익이 없으시다. 그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RD의 업무 수행 자격을 좀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건 사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HRD넷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훈련기관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는 HRD넷 사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이제 완전히 개정이 돼서 확정적으로 훈련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고용이 되어 있으신 분만 HRD에 대한 접근 권한과 사용 권한이 있으시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설명인데요.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지평가를 하는 그 목적은 전체적으로 훈련기관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관 운영을 잘 하시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우수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쪽 기관이 굉장히 대형 기관이고 잘하는 기관이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기관이 발표한 10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도입해서 적용하실 수만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신규기관도 많이 오셨을 텐데 신규기관들이 처음에 인증평가나 심사평가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FAQ 사례집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완료가 될 건데 그것도 다 배포를 해드릴 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인증평가를 준비하시는 부분이나 사례나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가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인증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점이 뭐냐면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스토리를 거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걸 쓰셔야 되지 페이퍼만 잘하신다고 해서 기관 인증평가를 잘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임직원이나 대표자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현장평가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기관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례를 적어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 컨설팅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관들이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자체가 역량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역량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많이 배포도 해드리고 사례 공유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기관을 역량을 올리셔서 실제 여러분들의 사례를 자체 보고서와 현장 평가 받으실 때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거나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마지막 매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또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